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아이디어 소스는 벽화. 벽화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건물의 벽이라든지 담벼락 이런 것에다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벽화라고 하죠. 이 벽화를 그려서 광고를 하는 광고 회사가 화가들로만 이루어진 광고 회사랍니다. 연간 매출이 250억 정도를 버는 벽 하나를 미천으로 광고 회사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담벼락 광고 회사 컬러솔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화가들이 만들었대요. 화가들. 그래서 미국의 맨하튼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건물 담벼락에다가 광고를 그리는데 어, 광고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 소스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그 일본의 스타트업이 전당포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고거래 사이트 앱을 만든 그 성공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복고풍인 것을 가져다가 온라인 시대에 맞는 SNS 시대에 맞는 거로 승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컬러솔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완성된 광고판은 광고주가 의뢰한 하나의 벽화지만 이런 과정들이 SNS 변화되는 과정들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벽화 하나의 브랜딩 광고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 파생되는 것, 그 과정상의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SNS로 공유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효과를 유치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 광고회사에서는 코카콜라라든지 스포티파이 공유에 관련된 닌텐도 스위치 사넬, 지방시, HBO 왕자의 게임, 이런 다양한 회사들의 저걸 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한 거는 2004년도에 벽면 하나를 미천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임대한 벽면만,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벽면이었겠죠. 그것만 120개 정도가 되고요. 매년 400건 이상의 광고가 유치가 되고 한 달 광고하는데 최대 이제 맨하탄이나 이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 데는 광고판의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한 달에 1억 정도의 광고비를 낸대요. 그래서 2017년도 매출이 256억 원 정도가 됐다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 벽화를 디지털 관점에서 보는 시대가 지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유리로 돼 있는 커튼홀 구조로 돼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 청소를 한 번씩 해주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 청소를 한 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로프에 의존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청소하는 것도 그런데 화가들이 벽화에 곤돌라에 쭉 있어서 그림을 밑그림이 돼 있는데 채색을 해서 하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봤을 땐 사진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든지 실사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곧 광고가 되지 않을까요? 저 벽면에 어떤 요번 달에는 무슨 광고가 나올까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그걸 알리고 하는 과정이 벽화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광고가 되기 이전에 어,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스포이드 그, 그 미리 사전 홍보 효과 같은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벽화가 조그맣지가 않잖아요. 크니까 벽면 자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거기에 밑작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채색을 들어가겠죠. 일종의 우리나라 단청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옥 건물에 가면 그절 같은 데 가면 그 굉장히 희양찬란하게 꽃문양 같은 게 돼 있잖아요. 그 단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채색을 너무 형형색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채색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을 한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만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명이 그렇게 칠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주 그 뭐랄까
화려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화가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사람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이 벽화를 완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실사감이 있는 뭐 이렇게 벽화가 이제 채색이 돼서 싹 들어가 보면 뭐 위에서부터 만약에 그려온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려오겠죠. 그려온다 그러면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여지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광고가 나올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아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연상돼서 질레트에서는 광고를 했는데 첫날은 그 축구 선수라 그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뉴욕 양키스에 데릭 지터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선수의 얼굴을 쫙 그려놓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턱수염이 있어요. 턱수염이. 근데 질레트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면도기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화의 첫날은 이 사람의 이 턱수염이 있는 수염이 나 있는 수더분한 형태의 그 그림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 이 턱수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그 저 면도 크림 있죠? 하얀 거. 면도 크림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제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면도기로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이 깎아져 있는 수염이 깎아져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나온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화면 영상으로 담으면 그냥 쉽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사람들도 광고에 대한 인식하는 효과들이 쉽게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 대형 벽화에 처음에 수도분하는 그 야구 선수의 얼굴이 나오다가 면도 크림을 한 얼굴이 다음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깔끔해진 모습으로 바꾼데 그 브랜드를 선전하는 게 질레트다. 역시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다는 광고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을 이제 3일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이렇게 그 화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 과정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변하는 것을 찍어갖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만 2,300만 건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미디어에 노출된 것을 내가 광고비를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 효과는 엄청날 거죠. 그런데 고객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찍어갖고 그걸 알려주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니커즈에서도 초콜릿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도 이런 것을 했는데 타이틀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라는 해시태그가 같이 붙는데요.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매일 변한답니다. 찡그리는 얼굴로.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의 문구가 스니커즈를 드세요라고 한대요. 그 벽화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 여자가 해맑게 웃고 있던 얼굴이 매일 변하는데 찡그린 얼굴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해시태그가 달린 게 스니커즈를 먹으면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한 측면에서 나온 부분이랍니다. 벽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림만 그려놓고 있다라는 데 멈출 수 있는데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결론적으로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 당연히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이지만 비용이 청구되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면 광고 대비 효과가 좋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벽화 광고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데 파타고니아라는 지역명인 줄 알았는데 옷 브랜드가 있답니다. 이거는 옷을 수선해주는 브랜드인데 처음에는 이 낡은 셔츠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 계속 광고가 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수선했을 때 깔끔해진 새 옷과 같은 옷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옷으로 바뀐답니다. 그렇게 바뀌었대요. 네. 그러고서 거기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찍혀져 있는 거죠. 파타고니아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그림이 벽화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에서도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것을 저걸 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레이스 헬비그라고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가 있답니다. 유명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 트위터에 벽화에 그려진 모습을 하나 그려놓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변할지를 투표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하나는 파티광, 하나는 게으름뱅이.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갖고 실제로 그레이스 헬비그에 대한 그것을
바뀌어 있는 투표에서 나온 결과 270만 명이 한 달 동안 투표를 해서 그 투표에서 나온 그 그레이스의 표정이나 옷 이런 것들을 바꿔서 게재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타임랩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상을 빨리 일정 그냥 정상 속도로 쭉 작업하는 거, 화가들이 작업하는 걸 찍어갖고 그걸 빠른 속도로 빠른 몇 배속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는 타임랩스 그런 과정들을 해서 이 매일 작업이 되는 과정에 이것도 컨텐츠로 승화를 해서 그걸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도시도 이쁘게 만들고 작가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주의 어떤 서브적으로 어떤 SNS의 공감을 형성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돼서 브랜드의 어떤 강화력을 승화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가 벽화로 사용되는데 그게 SNS 시대에 SNS하고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된다라고 생각이 드니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예술 작가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럴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지금도 전공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도 잘 활용을 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 소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디어는 예전에는 트리즈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공학자들이 정한 발명 기법이 있습니다. 트리즈. 이 트리즈라고 하는 그 발명 기법에 보면 약 8% 정도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발명품이고 나머지 전체 92%는 전부 새로운 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도 새로운 창작이 아니라 새로 조합된 창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화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그라스 건물로 된 게 많죠. 그러니까 커튼월이라고 해서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어떻게 응용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광고로서도 뭔가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이지만 투명 LCD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LED나 LCD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또 다른 컨텐츠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광고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를 찾으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 트레이닝을 하는 카테고리니 여러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인정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